자, 따라 읽어볼게요. 이정치국, 이기용병, 이무사취천하, 오하이지기연제, 이차, 천하다기휘, 이민미빈, 민다이기, 국가자혼, 인다기교, 기물자기, 법령자창, 도적다유, 고성인운, 아무위이민자화, 아호정이민자정, 아무사이민자부, 아무욕이민자박. 네, 우선 두 구부터 번역할게요. 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 문장 구조는 어렵지 않죠. 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로서 용병, 병은 무기, 군대를 쓴다 혹은 무기를 쓴다, 즉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표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정당한 방법 혹은 정법, 정상적인 것으로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상황은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기반한 것, 즉 편법 같은 것, 어떤 기이한 발상, 기이한 계책 가지고 그것을 무기를 쓴다, 전쟁을 한다. 이게 지금 현실 제후국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노자가 살았던 시대가 무슨 시대? 주나라예요. 주나라 춘추시대인데, 춘추시대에는 이미 주라는 천자의 나라는 명목뿐이고, 그 아래는 수많은 제후국들이 말로는 천자를 자기가 보유한다 하는 이름하에 끝없는 전쟁을 해서 이웃나라를 쳐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지가 천자 되겠다는 거예요. 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제자백가의 뿌리는 전부 다가 그 제후들에게 영합하는, 쉽게 따지면 어용학문들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부국강병이에요. 그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해서 천하 통일을 시켜주겠다. 내 말만 들으면. 맹자도 항상 악쓰고 다니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 내 말만 들으면 천하 통일해.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인자무적. 내 말만 하면은 무적이 돼서 천하 통일해. 라는 게 맹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노자가 보기에는 그건 다 엉터리예요. 자, 왜 엉터리냐? 정이든 기든 다 인위예요. 어떤 통치자의 이름만 바꿔놨지 야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보랍니까? 여러분, 우리 정치할 때 정자를 이렇게 쓰죠. 이 정자 옆에 있는 부수는 이 부수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손에 회초리를 들고 있는 를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정하도록 회초리가 두드러 패는 게 정치예요. 정하도록 회초리를 네가 안 해? 안 하면 죽어 하고 법으로 강제하는 게 정치의 핵심인 거예요. 최소한도 중국에서 정치는. 그럼 정은 뭐냐? 정이라는 것은, 정의 핵심은 하나에 가서 멈추는 거예요. 즉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정치의 뿌리는
그럼 그 획일화의 일은 누굴 거예요? 누구겠어요, 일은? 사실은 제후, 통치자의 의지예요. 그 의지에서 모두 다 마치는 게 정의예요. 최소한도 노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은 좋아요. 아,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디 정법으로 해야 해 하고 정법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자가 보기에는 그것은 지 개인적인 하나의 다투도로 마친 멈추게 하는 그러한 그 인위예요. 억지예요. 억지, 유의예요. 그리고 이제 무기를 사용한 것은 비상사태잖아요. 비상사태니까 이것은 정법이란 게 없어요. 상대를 아무리 속이건 몸 속이든 오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흔히 이게 이제 몇 장이 가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여튼 정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를 가지고서 군대를 쓴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궁극적인 다 목표는 의면 생각이 뭐냐면 사실 취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천하 통일해서 자기가 천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노자 생각에 천하의 진정한 주인은 누가 되느냐? 그것은 무사. 자, 무사는 다른 말로 무위와 같아요. 사는 인간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일이에요. 즉 무위로서, 자, 무위는 뭐냐?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판단이나 욕심으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도의 입각에서 순리대로 하는 걸 무위라고 그래요. 무위로서 천하를 취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제후들은 말로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해요. 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로서 용병한다고 하는데 정이든 기든 그건 다 틀려먹었어가 이 장의 핵심이에요. 자, 아마 놀라운 이야기를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도둑이 많아요. 도둑을 막는 방법, 법을 강화시키고 처벌을 강화시키면 법 막아질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법치국가라고 그래요. 법치국가. 그런데요, 법을 누가 만들고 누가 운영에 따라서는 그 법을 운영하고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은요, 도둑질을 하는데 방패 역할을 해줘요. 그 이제 내용을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는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정치를 왜 요즘 와서 더욱더 미워하냐면요.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정치 뉴스에 별로 관심 없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가 무섭냐면요. 정치가들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잖아요. 일단 분명 내일 모레 조사하면 드러날 거지만 일단은 그런 일 없다고 하잖아요. 갖고 나중에 밝혀지면 어쩔 수 없이 했다든가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볼 때 여러분들이 후유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의 거짓말 싸움에 여러분들 휘둘리고 편들고 여러분이 더한 놈 뭐한 놈 할 게 아니라 이 거짓말이 뻔뻔하게 통용되고 있는 이 사회,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일반화돼서 그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고착화 된 상태에서 우리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 우리 굉장한 위기를 맞이할 겁니다. 왜? 나라 전체적으로 신을 잃어버리니까.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나라를 지키는데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적병, 군대를 든든할 것. 두 번째, 먹거리를 많이 할 것. 세 번째, 백성이 믿을 것 했어요. 부득이해서 하나를 포기하면 뭘 포기하느냐? 군대 포기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먹을 거 포기하라고 했어요. 굶어 죽어도 그 나라가 버틸 수 있는 힘, 믿음이에요. 구성원 간에. 근데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매일 이 나라의 리더라는 사람들이 눈만 세면 거짓말만 하고 있는데 그 후유증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무기를 써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편법을 써야 합니다라고 정치가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정상적인 임금이니까 나라 잘 쓸 때 정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정법도 따지고 보니까 지기들이 보기에 정법이지 정법도 아니에요. 노자가 보기에는. 그럼 진짜 정법은 뭐냐? 무사여고, 무사는 무의고, 무의는 뭐냐? 아까쯤에 우리가, 아니면 노자가 81장에 거쳐서 거듭거듭 설명한 도예요. 도처럼 사는 거예요. 자, 나는 하이 무엇을 가지고서 기, 그것이 그러하다. 이것을 기연은, 기는 뭐가 있냐면 취천하입니다. 천하를 취하는 것이 연, 그러하다. 즉, 무사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하이지 어떻게 아냐 하면은 2차, 이것 했는데 우리말로는 다음의 것으로 번역하십시오. 다음 같은 내용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안다. 자, 천하의 진정한 주인은 도에 입각한 사람.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 제국을 통일한 사람이 가장 도를 갖지 못한 진시황이었죠. 그러니까 노자에 대해 비판. 너는 하늘을 알지만 현실은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짧게 보면. 그러나 좀 더 길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은 어거지로 천하를 움켜쥐었지만 15년 만에 잃게 돼요. 잃게 되고 그 뒤에 한나라가 몇백 년간을 이어봤죠. 자, 중국 하면 중국을 대표하는 말이 한이에요. 한문, 한족, 한문화, 한. 그 한이 한나라예요. 한나라의 기반은 뭐냐? 한나라의 기반은 뭐냐? 사실 무사예요. 여러분 한나라 하면 유교를 떠오르죠? 그러니까 유교가 한나라의 국교였다는 사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은 이 한나라의 중엽 뒤의 이야기고 초반기에 한나라의 기반을 잡은 것은 황노사상이라고 그래요. 노자사상이에요. 노자사상. 즉 무사로서 세상을 다스려. 그 예는 좀 이따 들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은 겁니다. 천하의 기휘가 많으면 백성들은 이거 더욱입니다. 더욱 가난하게 돼요. 뭐 기휘는 뭐냐? 둘 다 금지사항이에요. 금지사항. 자, 천하의 금지사항이 많으면 백성들이 더 가난해진가요? 한번 짧은 예 하나씩만 간단히 드릴게요. 맹자가 어느 날 제나라인가 어느 나라를 들어갔는데 깜짝 놀래요. 임금한테 그런다. 당신 나라를 들어오면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 딱 들어오는데 국경 40리에 어떤 커다란 그 멋진 공간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임금의 사냥터 놀이터예요. 근데 그 안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 이건 도둑질, 가택 침입죄. 두 번째, 풀 뽑은 사람, 강도질한 사람, 상해죄. 거기서 짐승이라도 한 마리 잡으면 살인죄. 그래서 그러한 왕만이 노는 그런 그 원림들, 정원들이 수없이 당신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을수록 백성들은 살기 좋겠죠. 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죠? 자, 임금이 예를 들면 해삼 중에 홍삼이 제일 영양가 높다고 그래요. 홍삼 너희들은 먹지 마. 전부 올려 바쳐. 금지해.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실 연늘 진상품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조공품, 진상품, 임금에게 바친 것. 사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있는 생산자한테는 그건 굶주림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음식은 다 갖다 바치니까. 어쨌든 그러한 이런 것들은 니들 먹지 마. 자, 정신적인 문제를 내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까 언 이야기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노란색 옷 함부로 입으면 죽어요. 왜? 그것은 노란색은 흑의 색깔이고 흑은 센터의 색깔이고 센터는 별로 중앙이고 중앙은 임금이고 따라서 노란색은 누구만 입어? 임금만 입어. 그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노랑 쓰지 마 그랬어. 이런 금지사항이 있으면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음악도 그래요. 궁상각치고 궁음 함부로 쓰면 죽어요. 그건 임금의 음성. 자, 그런 식으로 나라에 이런 금기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빈곤해져요. 두 번째, 백성들에게 날카로운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는 자혼. 이건 더욱입니다. 더욱 혼미해져요. 어지러워져요. 어두워져요. 세계에서 무기 제일 많이 보급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치안이 제일 좋죠. 그죠? 네, 그까지만 설명하고 좀 그만할게요. 자, 날카로운 기물 했는데, 이건 무기 같은 종류, 이런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는 그게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람들에게 기교, 얄팍한 꾀들입니다. 기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이한 물건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법령이 법령이 더욱 빛나면 빛날수록 도적들이 더 많아진다. 법령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적들이 많아질까요? 제가 이건 이제 간단히 묶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무기가 많은 나라일수록 절대 치안이 좋지 않더라. 사제 무기든 뭔 무기든 간에 기이한 물건들, 또 기이한 기물들, 날카롭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이 혼돈한 사이입니다. 법령이 자세하고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훨씬 도둑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잘못된 죄인들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제가 고백한데, 저는 운전면허 딱지를 한 달이 멀다 하고 법령이 너무 자세해요. 너무 많아요. 새벽에 내가 차 몰고 가는데 그 새벽에 그걸 잡아야 쓰겠어요? 시속 30km? 제가 우스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저는 지금 대천동 시골에 살거든요. 우리가 시골을 여행하다 보면 범죄 없는 마을을 많이 보죠. 범죄 없는 마을. 범죄가 진짜 없을까요? 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시골에서 길 가다가 옆에 무가 자라고 있는데 목마르면 하나 뽑아 먹으면 감방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저는 대천동에 사는데 우리 이웃집들끼리는 자기 마당에 텃밭에 와서 안 베어간다고 난리예요. 서운하다고. 갖다 먹으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거기는 도둑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요. 매일 도둑질하고 살아요. 도둑질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어요. 역시 고시집 가가지고 부추 좀 뜯어다 먹는 것, 그건 설이고 애교예요.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법령이 도둑을 만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줬고, 포괄적인 예는 좀 더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므로 성인은 이렇게 말을 한다. 이 성인은 이상적인 통치자입니다. 이런 사기꾼들 말고요. 이상적인 통치자인 성인은 우리 조정은 내가 억지로 함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저절로 스스로가 교화가 되고, 이하 내용은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을 문구만 조금씩 바꿔서, 우리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고요함을 좋아한 것은, 고요함을 좋아하는 임금이 전쟁하기 좋아하겠어요? 싫어해.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들은 스스로 바르게 되고, 내가 억지로 하는 일이 없으니 백성은 저절로 부유하고, 최고의 경지, 임금이 우리 누구냐? 우리 대통령 이름이 뭐냐? 할 정도인데 잘 사는 세계가 제일 좋은 세계예요. 나는 무욕, 우리 조정은 욕심이 없으니 백성들은 스스로 통나무 같아요. 박은 통나무예요. 통나무 같다는 것은 우리말로 순박하고 질박하고 후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각박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개념은 놔뒀다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다음 장애인가 그 말이 나올 겁니다.
정부가, 통치자가 꼬장꼬장 꼬치꼬치 따지면 따질수록 백성들은 각박해져요. 왜 통치자가 좀 두루뭉실할수록 사람들은 각박에 반대 뭐가 돼요? 순박해져요. 순박해져. 우리 동네는 절도죄라는 법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가가지고 쑥갓도 따다 먹고 뭣도 따다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 5분 정도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잠깐만요. 303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보게요. 다시 한번 켜줘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정리하실 것은, 일단 정리 잠깐 간단합시다. 자, 여기 정의에 해당되는 것, 이게 정치라는 것, 정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하나에 금지시킨 겁니다. 하나에 맞춰서 멈추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치의 핵심 내용 보면 뭐뭐 하시오가 아니라 하지 마라가 기본인 거예요. 하지 마라고. 그래서 이 정의에 해당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 휘가 정의에 해당되는 말이고, 이 아래에 법령이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상사태이니까 이건 편법을 써야 해 할 때 이 편법에 해당되는 말이 니기, 그 다음에 기교에 해당돼요. 이런 것들. 자, 네, 진시황 이야기를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진시 황제할 때 그 시 황제란 말이 사망오제 준말이었고, 그 말은 자기 반이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 외에 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짐이란 단어도 그래요. 짐이 할 때 그 짐이란 단어도 원래는 1인칭 됨에서 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백성 니들하고 같이 나라 말을 똑같이 쓰면 쓰겠어? 이제부터는 짐이라 할 테니까 너희들은 짐이라고 하면 죽어. 짐이란 말을 못 썼어요. 이것도 법령이고 기휘입니다. 자, 우리가 궁궐 할 때 직궁자라 궁궐을 가르치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는 학교를 학궁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원래는 그냥 집이란 뜻이었어요. 그런데 진시황이 내가 사는 집은 궁이야. 너희들 앞으로 궁이란 말 쓰지 마.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어기면 쳐버려요. 자, 길거리에서 서너 명이 수닥수닥거리면 이건 국가 전복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꾸미는 죄, 음모죄, 그 다음에 조정 피나는 소리 하면은 3종을 멸해버려. 수많은 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은 그러니까 엄청난 토목공사와 엄청난 전쟁, 그다음 수많은 법령들을 만들어내서 백성들을 올가치웠어요. 이게 갈수록 이제 급해지는 거죠. 자기된 비판이 강해지니까 일단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2명, 3명이 못 만나게 만들었어요, 법이. 이렇게 집시금지법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집시금지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시황이 살짝 망한 것은 농노들의 반란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나중에 항우와 유방이 다투게 되죠. 그래서 유방이 처음 진나라의 수도를 치고 들어가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함락을 시키면서 했던 그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마을 유지아니 뭐죠? 우리 하면 서울 시민들이죠. 궁궐의 그 진나라의 사람들, 백성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 법령이 자창한 나라가 진시황이에요. 자, 이제부터 모든 법 다 폐지. 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자, 법은 세 항목으로 약속합니다. 언약한데 앞으로 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세 가지법이 뭐냐? 하나 잊어버렸다. 봅시다. 진짜 간단한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죽습니다. 두 번째, 남을 다치거나 도둑질한 자는, 즉 강도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네. 죽인 자, 해친 자, 도둑질한 자, 세 사람은 처벌됩니다. 나머지 이하 없음. 끝. 이랬어요. 수많은 법 다 없어요. 그 다음에 금지사항 다 없애버렸어요. 편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자, 실제로 한나라가 초반 때 실크로드를 개척하고 하고 하는 그 기반을 바로 이 시기에 이룹니다. 그럼 이 시기에 둘만 놔두고 보면 한나라 고조와 진시황을 놓고 보면 진시황은 수많은 금지사항과 법과 그 다음에 기이한 어떤 정책들, 기이한 짓거리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 주어졌던 천하통일마저도 뺏긴다면 그걸 없앤, 무의하고 호정하고 무사하고 무역했던 한 고조는 아마 중국 역대 왕조 중에서 중간에 한번 잠깐 띄우뚱거리기는 했지만 가장 오래된 왕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나라 왕조는 대부분 500년씩 가요. 우리 한국의 저력이야. 근데 중국은 200년 넘긴 왕조가 거의 없어요. 근데 한나라는 둘 합치면 400년인가 될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나라에 비슷해. 우리 조선시대 500년 정도. 근데 그 기반을 워낙 잘 닦아놓은 것이 한고조의 이 정신일 거예요. 그리고 그 사상의 뿌리에는 노자의 생각이 있었고, 그 노자 생각을 이제 바탕으로 나중에 유교가 합쳐지면서 국가가 되죠. 노장 사상, 재밌는 일화 그래요. 노장 사상으로서 나라가 이제 굉장히 안정됐어요. 그러니까 한 무제 때인가요? 이제 유교를 국교로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장은 중요해진 게 아까 현동이었잖아요. 임금하고 신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현동이니까 같이 맞먹겠죠. 그러니까 임금들 입장에서는 뭔가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천자인데 저 장관도 안 되는 애가 나한테 와서 맞먹으려고 하네. 이러던 참에 동중서라든지 사람들이 저기요, 좋은 사상이 있거든요. 공자님 말씀이 화의부동이라고 했어요. 그냥 신하들로 잘 즐겁게 지내지만 반드시 지켜야 겠습니다. 부동.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지 해서 전격적으로 도입된 게 유교예요. 그 뒤로부터 통치자 입장에 보니까 유교란 게 참 좋네. 좋죠. 임금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초창기에 무의자에 성공한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처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대부분이 노자를 따릅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정권이 안정되면 유가 쪽으로 돌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돌아와서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서리가 허용되는 동네에는 도둑이 없다.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뭘까? 즉 우리 시골에 범죄 없는 마을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 그러니까 법 없이 사는 세상이란 것은 인간이 만든 기준 이전의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란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안 돼. 그것의 보완책이 법이지 법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난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일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칠게요. 이정치국, 이기용병, 이무사취천하, 오하이지기연제, 이차,
천하 다 기휘 이민 미빈 민다리기 국가자혼 인다기교 기물자기 법령자창 도적다유 고성인운 아무이이 민자화 아호정이 민자정 아무사이 민자부 아무역이 민자박 항상 우리가 제자백과를 볼 때는 천자 안에 제후이란 그 구조에서 한번 생각하셔요. 그럼 그 구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중국의 이 춘추 전국시대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는 한 나라이거나 한 민족이었어야 할 우리 땅덩어리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길이 뭘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가령 상대가 무기를 많이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해. 이런 형식의 논리는 정말 그건 천박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